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과거에는 재물과 관련된 십성을 재성으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현대에서의 재물은 십성 모두가 재물을 벌어들이는 수단이 되는데요. 세상이 바뀐 현대에서도 재물을 재성 하나만으로 본다면 이는 편협한 판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육신별 투자 방식에 이어 비거분과 인성운의 돈이 없는 양상을 비교해 봅니다. 재성의 투자 방식은 계속해서 교환 가치를 높이는 방식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부자 되는 방식에 대한 경영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계란이 닭이 되고 닭을 팔아 염소를 사며 염소를 키워서 소를 사고 소를 키우는 목장 주인이 되는 방식, 이런 방식이 바로 재성의 투자 방식이죠. 그래서 재성은 금융, 유통, 판매를 좋아합니다. 관성은 큰 조직체와 손을 잡고 일하는 것을 좋아하지요. 그래서 관급 납품, 브랜드업과 같이 통제와 관리를 받는 사업을 좋아하는데요. 특히 국가와 관련된 사업을 최고의 성취로 여깁니다. 큰 조직체와 관련된 투자가 좋은 이유는 꾸준히 재물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안정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오늘 내일이 어느 정도 보장되면서 예정된 수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성은 돈을 벌 때 안정적인 월급을 좋아하기도 하고, 조직에서 주는 돈은 약속을 잘 지키기에 좋아합니다. 인성의 투자는 숙성시켜서 먹는 것이지요. 숙성을 하면 이권, 권리, 면허, 자격이 형성되는데요. 나중에 이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 가치가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요. 자금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인성의 투자 방식을 선호합니다. 마치 김치를 숙성시키면 맛난 김치가 돼서 배추보다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은데요. 주식 배당금, 회사 지분, 공원 입장료, 건물 임대료 등이 인성의 투자 방식입니다. 비겁은 나누고 베푸는 행위이지요. 내가 주도권이 있으면 나눠주는 것이고 주도권이 없으면 뺏기는 것인데요. 그래서 내가 주도권을 갖고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도권은 아무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능력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만이 가능한데요. 내가 주도권이 있는 가정에서는 꾸준한 재투자가 가능합니다. 즉, 계속해서 뺏기는 형태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좋은 이유는 결국 픽업은 식상을 생하고 식상이 재성을 생하기에 오랜 투자를 하면 이득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대장으로서 받는 급료, 어떤 일의 전문가로서 받는 기술료, 회사 지분 투자의 지분 회수금이 이런 픽업의 투자 방식입니다. 식상은 손발을 사용하는 행위이죠. 언변 표현, 예술 창작의 운성입니다. 그래서 식상은 새로운 일을 벌이는 형태로 사용하는데요. 투자 방식에서는 창조, 제조, 창작 등의 행위로 돈을 법니다. 새로운 것을 만드는 행위, 먹이고 기르는 행위, 제조하는 행위에 투자하면 좋은데요. 자신의 기술을 믿고 투자하는 형태이지만 내가 기술이 없는 분야는 투자를 주의해야 하지요. 십성별 투자 방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는 픽업운의 돈이 없는 양상과 인성운의 돈이 없는 양상을 비교해 봅니다. 픽업운과 인성운이 들어오면 재성의 기운이 꺾이게 되죠. 그래서 재물을 직접 다루는 일은 불리한데요. 금융, 무역, 유통, 판매, 금전 거래 등은 모두 불리한 운입니다. 픽업운과 인성운의 양상이 약간은 다른데요. 이것을 잘 구분해야 현금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지 또는 현금을 활용하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먼저 비겁의 작용은 식상을 생하는 기운이지요. 식상은 재성을 생하는 작용을 하는 십성인데요. 그래서 비겁이 식상을 생하는 힘으로 인해 비겁은에 돈이 벌리긴 하지만 바로 소모됩니다. 또 돈을 번 후에 바로 재투자로 돈이 나가는데요. 그러니 재성의 기운이 꺾이더라도 극단적인 어려움이라기보다는 돈이 벌리면서 나가는 운입니다. 그래서 금전의 출입이 빈번하고 돈을 벌고 나서 여기저기 떼이기도 하는데요. 비견은 예정된 일정으로 돈이 나가는 것이라면 겁재는 갑자기 넋 놓고 있다가 나가는 형태입니다. 한편 인성의 작용은 식상을 극하는 관계이죠. 식상이 꺾이니까 재성을 생하지 못하는데요. 즉 현금의 유동성이 완전히 묶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금이 묶인다는 것은 돈을 흐르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픽업처럼 돈이 벌리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돈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되므로 손재수의 압박이 픽업보다도 더 지독합니다. 보통의 능력자들은 이런 시기에 자격이나 면허, 문서, 이권, 특별한 기술로 돈을 법니다. 아니면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데요. 이런 행위가 돈을 돌리지 않고 돈을 묶는 액땜의 행위입니다. 이런 액땜이 없으면 수중에 더 많은 현금이 묶이는데요. 정의는 상관을 억제함으로 피해가 없지만 편의는 식신을 억제함으로 피해가 막심하지요. 그래서 대운이나 세운에서 편인을 만나면 파산이나 부도가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명조는 5월에 태어난 경신일주 남명으로 수기운을 반기는 사주인데요. 연월지 오미반합, 일시지 신자반합이 특징인 사주입니다. 35병인대운 신축년을 살펴보죠. 천간으로 신금겁재운이고 지지로는 축토 정인운에 해당하는데요. 신금겁재는 당연히 나의 재를 노리는 십성이지요. 재성이라고는 미중의 을목밖에 없지만 그것마저도 을신충으로 깨지고 있네요. 재물복이 있다 없다를 단순히 재성이 있다 없다로 단식 판단하면 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수차례 언급한 바 있는데요. 원국에 없는 글자라도 지장간에 있다면 아주 잘 써먹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하지요. 운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그 약하디 약한 글자가 어떻게 운동하는지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이 명조에서 겁재운이 왔다고 하면 먼저 재관을 살펴야 하지요. 축토 인성운이 오게 되면 겨울에 돈 날리는 운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명조는 말로 벌어먹고 사는 사주인데요. 직장이라고 해봤자 변화가 심해서 끈기 있게 잘 다닐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 식상은 돈을 버는 수단이 되죠. 그런데 식상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세운의 인성 축토가 자수상관과 자축합하면서 문제가 되는데요. 돈 나간 원인은 문서를 잘못 받거나 어떤 놈한테 속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